박세리 희망재단의 박세리 이사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그간의 갈등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법리적인 쟁점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부분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많은 분들이 기자회견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네. 변호사로서 보시기엔 어제 기자회견 좀 어땠나요? 사실 유명인들하고도 함께 일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지간해서는 좋지 않은 일로 대중 앞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박세리 이사장이 기자 앞에 선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마음고생 참 많았겠다. 네.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렇게 나섰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배석자가 변호사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도 상당 부분은 이제 법률적인 사안이었습니다. 네. 또한 당연히 그에 따라서 박세리 이사장이 내놓은 이야기들도 수사라든지 재판, 채권 채무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상당 부분 있었거든요. 예. 지금 현재 박세리 이사장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또한 그동안 가족 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어제 그간에 있었던 부녀 갈등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많이 털어놨는데 자신이 먼저 이제 이사회에 아버지를 고소하자고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주도적으로 소송에 나섰다 이런 점을 어제 분명히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작년 9월에 고소한 사실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재단 측에서는 재단 명의의 문서가 위조됐고 또한 고소도 재단이 한 것이기 때문에 부녀 간의 갈등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예. 하지만 아무리 재단 명의로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재단이 이사회를 열었고 또 박세리 이사장이 또 이사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연히 박세리 이사장의 어떤 개인적인 결단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기자들 앞에서 박세리 이사장도 역시 그러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재단 측의 결정을 수용한 정도를 넘어서 오히려 먼저 제안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정도 이야기를 한 것을 볼 때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부녀 간의 갈등이 있었고 또한 그러한 갈등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놔뒀다가는 재단에도 불이익이 가해지고 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혹시라도 더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어제 기자들 앞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모든 건 아버지의 채무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보이는데요. 자, 박세리 이사장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괴로움을 털어놨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아구토기니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은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수면에 올라오고 또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지금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문제가 더 크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저희는 이 사업에서도 전혀 알 수도 없었고 저희가 참여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왜 진행이 됐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네, 그동안 아버지의 빚을 여러 번 갚아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부모의 빚에 대한 자식의 책임,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법적으로는 상당히 간명합니다. 즉 아무리 부모와 자녀 사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빚을 자녀가 갚을 법적인 의무가 곧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즉 채무를 상속했다면 상속인으로서 이제 채무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책임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외에 특별한 보증 행위를 했다면 예. 보증 책임, 보증 채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간혹 가다가 이런 일도 있는데요. 유명인 또는 연예인 등이 부모 등에게 대리권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부모가 독단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중에 그러면 이거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참고 갚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무조건 자녀가 부모의 부채를 갚을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도의적인 부분으로 넘어간다면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즉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 보고 빌려준 게 아니다. 내가 자녀 누구 보고 빌려준 건데 그렇다면은 부모가 못 갚으면 자녀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법률적인 분석과 법률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공세를 좀 취할 때 유명인 입장에서는 이런 분쟁이 알려짐으로써 얻는 불이익과 또 금전적으로 이거를 법적 책임은 없지만 금전을 내놓으면서 해결하면서 얻는 또 이익을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채무자들은 또 노리고 공략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박세리 이사장이 이제 부모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동안 이제 빚을 갚아왔던 건데 이제는 앞으로는 빚을 더 이상 갚지 않겠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죠. 상대 그 사업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도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제 박세리 이사장이 내놓은 이야기들을 좀 몇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재단 명의의 사무소 위조 사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했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밝히면서 새만금과 관련은 없다는 걸 명확히 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부친과 관련된 부채 부분도 이야기했잖아요. 법적으로 갚을 의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에게 청구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경매 관련된 얘기도 밝혔는데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게 공개된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잡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부모의 빚에 대해서 자녀에게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들, 뭐 그런 청구를 하고 요구를 하는 것 자체를 뭐 너무 강하게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다만 어딘가에 폭로하겠다, 또는 어딘가에 제보하겠다, 또는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건 협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방송국에 이야기하겠다, 뭐 단체에 이야기하겠다,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마도 짐작입니다만 박세리 이사장도 아마 그와 유사한 경우에 여러 번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또 많이 쌓였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까지 이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앞서 부동산 경매권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동산에 있는 집이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 어제 이제 박세리 이사장이 법적 문제가 이제 없다, 이미 끝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경매가 시작됐다, 뭐 경매가 진행 중이다, 경매에 넘어갔다, 이런 표현은 그 대상자의 현재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거 아니냐라든지 또한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한 평가에도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바로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경매가 진행됐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의 일이 아니라 오래전의 일이고 또 그 당시에 당시 박세리 씨와 또 부친이 절반씩 부동산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에 대한 채권자들이 그 아버지의 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뒤늦게 한 박세리 씨가 부친의 빚을 대신 변제해주고 그리고 또 부친의 이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현재는 온전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부친에 대한 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법적인 갈등이 존재한다고 밝힌 것을 볼 때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채권자들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고 결국은 어제도 경매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밝혔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법적 쟁송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거든요. 현재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이긴 했지만 그래도 덤덤하게 기자회견을 이어가던 박세리 이사장, 아버지와 보기 좋았다라면서 말을 꺼낸 한 기자의 질문에 끝내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갖고 계셨던 모든 채무 관련해서 제가 다 변제를 해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됐던 거예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화도 너무 나고 막을 수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았죠. 계속 막았고 계속 반대를 했고 그래서 저는 아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저도 그래서 아빠와 저 의견이 완전 달랐죠.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이죠. 사실 뭐 선수 시절에도 거의 본 적이 없는 박세리 이사장의 눈물인데 그동안 참 너무 많이 힘들었구나, 괴로웠구나 그런 심정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기자들 앞에 나서서 본인이 감추고 싶은 이야기, 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그 눈물을 흘리는 장면 그 전에는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법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당하게 그리고 또 자신 있게 또한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친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또 오랜 기간 이
이 분열을 함께 본 그런 기자의 질문이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러자 이제 감정이 결국은 좀 격앙되고 말았는데 이런 걸 볼 때 그동안 갈등이 정말 몇 번 있었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정말 뭐 어느 정도로 몇 번 밝혀내서 또 해결했다면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박세리 씨가 어제 다 밝히지 않았지만 예.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그 가정 내의 일들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사귀고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까 뭐 외부자지만 어제 저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심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같이 좀 울컥했는데 그런데 부친이 왜 그렇게 빚이 많았는지 혹시 좀 알려진 게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박세리 이사장이 답답하다고 말을 했어요. 자신도 모르겠다. 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건을 해결을 해줬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또 부채가 있는 것이며 또한 본인이 전부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선수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은퇴를 하고 이제 국내에 돌아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선수 시절에 사실 선수 생활에 전념하면서 기타 뭐 재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의 신경을 못 썼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만 과거에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국내에서 재산 관련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할수록 아마도 더 좀 화가 나고 더 좀 참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예. 자, 그동안 알려진 문제들, 그리고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려진 문제들을 보면 이 부친의,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의 처벌 수위 어느 정도로 저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거의 유사한 유명인의 사건들도 종종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직접 다뤄보면 문서 관련된 범죄가 아주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특히 법정형도 상당히 높게 이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문서 위조 그리고 또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범죄가 또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즉 지금은 사문서 위조와 또 위조 사문서 행사로만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고 어떤 또 검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만 혹시 그 문서를 행사한 것이 즉 업체에다가 제공한 것이 즉 재단의 어떤 사업 참여 의사가 있다고 한 것이 예. 뭐 사기의 고의가 있다면 뭐 사기 기수 또는 사기 미수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다만 고소가 이루어지고 9개월 동안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수사했는데도 문서 위조와 위조 문서 행사 말고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다행스럽게도 다른 범죄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예. 문서죄로 다시 돌아오면은 법정형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당연히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은 기본적인 경우에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감경 영역으로 가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동정 전과가 있느냐, 반성하고 있느냐, 예.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가 어떠냐. 여기에 더해서 실질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했느냐의 부분입니다. 예. 즉 이 문서를 위조를 해서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어떠한 피해가 생겼으며 손해가 생겼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어제 박세리 사장이 직접 밝혔거든요. 문서가 위조된 건 맞지만 재단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건 없다라고 예. 밝혔어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다면 그 부분도 만약에 이게 문서 위조가 유죄라고 가정하더라도 이제 그 피고인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박세리 이사장이 나중에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집행유예나 뭐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처벌을 받지 않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일단 문서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제 소장의 모습을 보니까 위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법정형이 징역형이라 하더라도 뭐 초범인지 여부, 반성하는지 여부, 또 피해자의 의사 여부에 따라서 무조건 다 감옥에 간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서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뭐 징역형 그리고 실형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부분을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세리 이사장의 이번 일을 이제 보면 떠오르는 다른 연예인 비슷한 그런 가족 간의 금전 문제가 발생했던 다른 연예인들도 사건도 좀 떠오르는데 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걸까요? 우선 모든 연예인에게 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중에 아주 일부인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다행히도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경우도 꽤 많아요. 그렇다면은 물론 가정 내의 일이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생겼으며 왜 갈등이 벌어졌느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뭔가 힐난을 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가족의 어떤 능력 또는 가족이 벌어들인 재산에 대해서 본인의 기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한 그 기여를 또 생각보다 크게 측정을 해가지고 뭔가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반대 경우도 있겠지만요. 최근에 언론에 이름도 많이 오르내렸던 뭐 박수홍 씨라든지 아니면 또 과거에 장윤정 씨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모친의 빚 때문에 굉장히 좀 곤란을 겪었던 또 배우 김혜수 씨도 있었고 언론에 공개된 이런 연예인들의 경우에도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예인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유명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법적인 책임 이외에 또 추가되는 여러 가지 곤란함을 겪는 경우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